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또 오늘은 이어지는 주제는 부동산 이야기인데 아파트 이야기. 네, 아파트 뭐 재건축 아파트도 있고 분양받기도 하고 뭐 하긴 한데 하여튼 등기가 제대로 안 나온다. 그러니까 아파트가요. 새 아파트는 안 가봤죠? 안 가봤어요. 나도 안 가봤어. 전 재건축 이런 것도 전 네. 주로 50년 이런 데 삽니다. 새 아파트는 어. 딱 분양이 되고 뭐 당첨이 되든 혹은 뭐 조합원이든 어쨌든 들어가서 딱 내가 첫 집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내 이름으로 등기가 안 나온대. 첫날만 안 나오냐? 몇 달씩 안 나온대요. 저도 그 얘긴 들었는데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서 나도 그러면 분양받아서 다음 날 팔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팔아? 못 팔지 못 팔지. 등기가 없는데 엔드 어. 거기에 세입자로 들어가려고 하면 우리 세입자 들어갈 때는 등기 등기부등본에 확인하지. 집주인이 예. 이놈이 맞나 신분증이랑 맞나 뭐 이거 확인해 보라고 하잖아요. 네. 등기부등본에 이름이 아직도 무슨 없어. 건설회사이거나 무슨 그러니까 이 사람 이름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그래서 보통 이제 신혼부부들이 처음에 전세 계약하러 가면 야 오빠 집 좋다 뭐 이러고 있는데 등기가 안 나 있으면 이거 들어가도 되는 건지 아닌 건지 당황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런 일이 그래서 왜 이런 비일비재하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예. 혹시 개선할 방법은 없는지 혹은 등기가 없어도 해도 괜찮은 건지 뭐 그런 거를 등기에 대한 모든 거. 장성호 그리고 제가 기자님. 관심 있어서 주문 취재 장성 기자님 표정이 어둡잖아요. 주문하니까 이게 지금 네, 배워보겠습니다. 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문 숙제형 아이템. 사장님이 준 숙제잖아요. 야, 진짜 부담스럽겠다.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예, 하나씩 배워보죠. 등기가 하여튼 잘 안 나온다. 왜 없냐? 바로 왜? 안 나온다. 이제 등기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자, 건설사가 아파트를 다 짓잖아요. 다 지으면 이제 준공 심사를 받아요, 구청에. 그 준공 아파트가 뭐 규격대로 지어졌는지 필요한 시설물을 다 갖췄는지 이걸 검사를 받아서 오케이 하면 준공 심사가 떨어져요. 이건 다 진 거야. 예, 완공한 거야. 그러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입주를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예, 그거는 뭐 다 상식적이네. 지어야 들어가지고. 상식적이네. 이제 들어가요. 근데 사람들이 뭐 세입자도 있고 집주인도 있고 들어가는데 네. 아까 이프로께서 말씀하신 대로 들어갔는데 보통 저희는 등기를 통해서 집주인인지 아닌지 뭐 가압류가 있는지 아닌지 아는데 그렇습니다. 등기가 없는 거예요. 다. 왜 이게 등기가 없냐? 그걸 이제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 표를 잠깐만 보여. 내가 들어갔는데도 등기가 없다. 네. 예. 표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그 과정이 이제 준공이고요. 다 지었어요. 들어오세요. 예, 여기서부터 이제 세입자들 뭐 입주가 집주인들 입주를 입주돼요? 시작하는데 네. 그러니까 재건축 그러니까 이제 등기를 하려면 재건축이나 재개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서울에 있는 아파트들 다 재건축 재개발로 나오니까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전고시라는 절차가 진행이 돼야 돼요. 이정고시가 뭐예요? 이전고시는 이제 예를 들어서 조합이 우리가 이제 땅을 다 아파트를 지었으니까 이 소유권을 조합원들한테 이제 보내주겠습니다, 돌려드리겠습니다 하는 어떤 행정 절차거든요. 이전해 준다. 네. 조합이 통으로 개발을 했다가 원래는 조합원들 땅이었잖아요. 옛날에 땡땡 연립이었다가 네. 땡땡 아파트가 되는 게 재건축이고 재개발이잖아요. 예. 그럼 이전 곳이라는 건 땡땡 아파트가 다 지어졌어. 그러면 그거를 이제 땡땡 연립 소유자들에게 넘겨주는 과정이 그런 겁니까? 그렇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땡땡 빌라 소유주 원래는 대지 지분 20평짜리 땡땡 빌라 소유주가 땅을 내놓고 사업을 해서 예. 이제 새 아파트로 뭐 예를 들면 뭐 102동 301호 34평짜리 대지 지분 12평짜리 예. 아파트가 넓어졌어. 생기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권리 관계가 바뀌는 거잖아요. 아, 그 권리 관계가 바뀌었다고 이제 넘겨주는 것. 최종적으로 넘겨준 조합원들한테 이제 그걸 넘겨주겠다고 하는 이제 형식적인 마무리인 거네요. 서류상 마무리. 그렇죠. 이게 모든 거의 사실상 그 재건축 재개발 절차가 끝났다. 예. 그리고 거기에 이제 법적으로 소유권이 이제 확정되는 단계죠. 이제 예. 땡땡 빌라를 갖고 있던 분들은 이제 법적으로 34평짜리 대지 12평짜리 이제 아파트를 갖게 되는 예. 그런 절차인 거고. 예. 요 이전 고시가 이루어져야지 이제 개별 말씀 아까 화면에서 보여드린 대로 요 이전 고시가 돼야지 등기가 되는 등기가 이제 등기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절차가 진행되는데. 이론적으로는 그럴 것 같네요. 근데 그러니까 그럼 준공에서 입주를 월요일 날 한다. 네. 그럼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쯤에 이전 고시를 마무리하면 되잖아요. 왜 미리 안 하고 왜 입주 시작한 다음에 왜 뭐
최저하고 왜 그때부터 일을 시작하냐고요. 일단 땡땡 연립이 땡땡 아파트 된다는 건 그 전에 이미 결정된 본인들이 건데 이미 다 허가 내준 거고 준공 때 끝난 건데 심지어 올라가는 거 대충 보고 준공검사하면서 별일 없구나. 그러니까 준공검사도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과정에서 미리 해놓지. 네. 왜 준공검사 떨어지고 나서 입주민 다 준공한 다음에 그때부터 일 좀 해볼까? 그런 다음에 나 오늘 휴가 가야지. 왜 이렇게 시작하냐는 거죠. 늦게 시작하니까 시간이 걸리지.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죠. 네. 그래서 그 이유가 궁금하다. 등기 안 나오면 불편하니까. 그렇죠. 네. 어쨌든 그게 전에는 이전 고시라는 게 좀 뒤에 하여튼 이루어진다. 네. 그러니까 이전 고시가 이루어지려면 세 가지가 맞물려야 돼요. 일단 예. 건물이 준공이 돼야 돼요. 네. 네. 그다음에 그 관리 처분이라고 해서 조합원들의 권리 관계를 확정하는 어떤 내부의 절차가 있거든요. 예. 그게 확정이 돼야 돼요. 아. 그다음에 이제 대지의 확정 측량, 그러니까 이제 바뀐 권리 관계가 바뀐 땅에 이제 측량을 다시 해서 예. 그거를 이제 확정을 하는 거예요. 그건 사전에 설계도나 사전에 지도상으로는 못하는 거였나 봐요. 그러나 일단- 실제랑 좀 다르니까 그렇죠. 일단 중고 건물이 완공이 되고 직접 재봐야 되니까. 재봐야 되니까. 잘 졌는지 안 졌는지. 네. 그리고 아까 그렇지. 말씀하신 대로 준공은 이제 두 가지 틀이에요. 준공은 이제 건물이 완공되는 단계잖아요. 건물이 완공되는 단계는 건물이 완공되는 단계로 다 됐는지 보고. 예. 근데 조합원들의 권리 관계가 또 확정이 돼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이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누군가 나는 이 조건이 아니고 우리의 뭐 분담금이 예를 들어 늘어날 수도 있고 예. 줄 수도 있고 음. 그다음에 그 사업비가 뭐 달라질 수도 있고 이게 다 이제 조합원들의 권리 관계에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잖아요. 예. 그게 이제 마무리 세 가지가 다 마무리돼야지 이제 이전 고시를 진행할 수 있는데 그 셋 중에 어떤 것이라도 제대로 안 됐을 때는 이전 고시 단계를 나아갈 수가 없죠. 얼마나 걸려요? 그 이전 고시가 하는데. 그럼 오케이. 뭐 시간 걸린다고 칩시다. 다 네. 끝나야 시작할 수 있다고 칩시다. 네. 근데 이게 이제 몇 주 이렇게 걸리는 건가? 이게 이제 막 정말 아무 일도 없고 소송도 없고 뭐 준공도 다 나고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측량도 금방 되니까 측량 자체는 뭐 어렵지 않으니까 측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다면 이 자체로는 뭐 한 달에서 두 달 정도면 된대요. 뭐가 한두 달이나 걸려요. 저희가 화나는 이유는 그게 뭐라고 한두 달씩이나 걸려서 네, 네. 한두 달 동안 등기도 안 나서 사야 돼 팔아야 돼 애매하고 네. 한두 달 동안 여기 전세나 월세로 들어오려는 초보 신혼부부들은 오빠 여기 등기 안 났대 이게 뭐야 도대체 하고 마음 힘들게 하는 이유가 뭐냐 이게 한두 달씩이나 걸릴 일이냐 이게 걸릴 일이면 우리도 이해하고 넘어가고 네. 걸릴 일 아니면 네. 좀 줄여달라 하고 그게 싶어서 그런 거죠. 빨리 돼. 그러니까 빨리 예를 돼야 들어서 뭐 이제 그 예전엔 재개발이라면 막 주거지랑 뭐 가게랑 이런 게 막 뒤섞여 있었을 거지 않습니까? 예. 그걸 이제 권리관계를 싹 정리하고 이제 아파트가 생기고 아파트도 생기고 교회도 들어오고 상가 땅도 있고 뭐 공원도 생길 거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렇게 나눠진 땅에 대해서 이제 권리를 문서로 좀 정리를 하고 또 입주민들도 뭐 예를 들어서 뭐 홍길동 101동 102호 들어가고 뭐 김갑수는 뭐 102동 103호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자기한테 주어진 뭐 호수라든지 땅 면적이라든지 대지권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조합이라든지 정비업체라든지 뭐 대행업체들이 미리 준비를 해둔대요. 예. 그러니까 미리 준비해둘 것 같아요. 저는 네. 제가 자꾸 그 좀 걱정하고 야 이건 고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건 네. 재건축 아파트라는 게 짓다 보면 초가집도 되고 올리다 보면 15층도 되고 우리 완공될 때까지는 15층이 될지 12층이 될지 몰라요. 네. 라는 거면 다 기다리고 지어봐야 되는 거지만 네. 설계도대로 짓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대체로 설계도대로 지어져야 준공이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니 거의쯤 그러니까 미리 하려고 맘먹으면 착공 때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상. 그렇죠. 이 권리 관계가 이렇게 움직인다는 건 정해지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중간에 뭐 명의 변경 될 수도 있고 그렇다면 아무튼 네. 입주할 무렵쯤 되면 빨리 해주려고 맘만 먹으면 네. 얼마든지 이것도 같이 달릴 수 있는데 네. 우리 400m 개조할 때 앞에 바통 주고 나면 얘도 뛰고 있잖아요. 이미 빨리 받으려고.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네. 얼마든지 줄일 수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왜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 그 얘기죠. 자체는 이제 미리 조합에서 준비를 해둔대요. 네, 그러니까 네, 예. 준공 검사가 떨어지면 이제 준공 검사도 떨어지고 관리 처분도 끝나고 하면은 예, 예.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해뒀다가 예. 이제 그 검사가 다 떨어지면 이제 요이 땅 하면서 아이고
네. 괜찮습니다. 하면서 네. 이제 그 제출한 만들어 놓은 서류를 구청에다 제출하는 거죠. 구청에서는 이제 그 서류가 조합에서 작성한 서류 예를 들어서 뭐 백일동 101호 이진우 뭐 대지권 몇 평 이 서류들 막 예를 들어 뭐 1000세대 2000세대면 그거 1000명 2000명 그거 일일이 다 이게 적어놨을 거 아닙니까? 예. 그 서류를 이제 확인해 보고 틀린지 없는지를 이제 검수를 한다는 거예요. 검수하고. 그리고 근데 그 서류 자체에 대해서 그건 뭐 거의 조합에서 제대로 거의 해왔다고 보지만 그래도 한번 들여다보고 또 부서별로 뭐 건축과라든지 뭐 하수도과 뭐 이런 관련 부서들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회람을 시킨대요. 자기는 이 아파트가 이제 등기가 이루어지는데 이 아파트의 등기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그게 혹시 제대로 관련 된 부서에서 거냐? 뭐 우리 관련 부서에서 뭐 틀린 게 없는지 한번 확인하는 절차가 있대요. 조합원이 갖다 주는 건 명의 변경한 거밖에 없을 텐데 하수도과에서 보면 와서 봐야죠. 그런 건가요? 권리 관계를 확정하는 거니까 네. 혹시라도 문제가 있으면 아니 안 뭐 된다. 예를 들어 공원 녹지가에서 보면 공원이 제대로 자기네들이 요구했던 대로 공원이 잘 만들어졌는지 뭐 그런 것들을 다 볼 거 아니에요. 공원도 있고. 네, 그런 과정이 뭐 한 1, 2주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권리 등기의 도장을 누구의 이름을 올려주는데 좀 신중하게 한다는 뜻인가 보네요. 그렇죠. 그 지자체 입장에서는. 근데 뭐 그 일선 법무사님은 이게 이제 사실 구청 내부에서 뭐 회람하고 이런 그러니까 보통은 구마다 그 구보에 이걸 올리니까 이전고시란 거 공보 구보라 그러나 관보라 그러나 거기다 이제 올리는 거 올리면 이제 효력이 발생하거든요. 예. 올리는 과정에서 이제 보통 그걸 구마다 뭐 일주에 한 번씩 구보를 발행하는데 통상 한 2주 전쯤에 그걸 하면 그 2주 안에 공무원들이 그걸 회람하면서 확인하고 이제 구보에 고시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한 2주 정도 텀이 걸린대요. 구보에 고시하는 건 해야 등기가 떨어집니까? 고시라는 건 그렇게 구보에다가 공시를 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효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아파트 등기가 나는 게 네. 구보에 고시해야 된다고 그게 되어 있어요? 이전 고시예요. 이전 고시. 그게 이전 고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전됐음을 세계 만방에 고한다? 네, 네. 이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때 이게 뭐 이전 고시가 나오는 데까지 1, 2주가 걸린다는 거고 예. 통상은 문제가 생겨요. 이제 뭐 보통 어떤 문제들이 생기냐면은 예. 이제 1, 2주면 빨리 나오는 그래서 거고. 지금까지 업무는 그냥 단축시키려고 맘만 먹으면 네. 얼마든지 단축할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들렸는데 네. 혹시 취재해보신 장 기자님이 네. 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건 도저히 안 줄어들 것 같습니까? 줄이려고 맘만 들면 그 구보에 고시를 해야 되는데 구보가 매주 나오기 때문에 최소한 일주일은 걸려라는 것도 네. 구보를 왜 매주 발행해요? 매일 발행하든가 인터넷에 올리면 되지. 네. 그런 식으로 바꿔주세요라고 하면 세상에 못 바꿀 게 뭐가 있어요. 그러네. 언제적 시절인데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거기에 그걸 하고 2주간 그걸 하고 해서 아무도 이의 신청을 안 해야 한다는 거를 유지합니까? 그렇게 해서 했다가 인터넷에 그냥 올렸으면 큰일 날 뻔했네. 어유 이거 구보 보고 오시는 분이 있네 하는 케이스가 있다고요? 에이, 그런 케이스가 있겠어요. 그냥 자기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하니까 한 제가 거겠지. 봐도 좀 관행이나 예. 관행 측면에서 그렇게 하는 것 같고 어. 같긴 해요. 근데 그렇더라도 최소한의 물리적 시간 적어도 공무원이 측량은 해야 될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네, 측량도 해야 되고 그게 맞는지 검토는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예. 네. 그 기간이 뭐 예를 들어서 뭐 2주라든지 4주까지 걸릴 것 같지는 않은데 뭐 최소한의 물리적인 시간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느 당기려면 정도는? 좀 당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이제 문제는 요 이전 고시만 이런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제 이전 고시를 받았다고 해도 그 다음에 소유권 보존 등기할 때도 등기관이 보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등기관이 한 번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최소한의 물리적인 알겠어요. 시간이 있으면 알겠어요. 뭐 제 생각에 뭐 저도 2주에서 한 달 정도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문제는 이 기간이 문제가 아니라 이전 고시 앞단에 여러 가지 재개발 재건축하면서 생긴 문제들 때문에 다른 문제가 또 있다. 다른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기 예. 때문에 이전 고시가 안 나오는 게 지금은 제일 문제거든요. 알겠어요. 그걸 알려주세요. 네, 이전 고시가 이제 안 나오는데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준공은 됐고 입주는 했는데도 이전 고시가 안 네, 나온다. 네. 이전 고시가 안 나오는 게 크게 뭐 이제 정비 기반 시설이 제대로 안 돼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제 정비 기반 시설이라는 게 뭐 도로라든지 뭐 예를 들면 지하철 연결구, 예. 공원 뭐 이런 것들인데 이게 보통 이제 사업을 이제 구나 시에서 인허가를 받을 때
고기를 니네들이 깔끔하게 정리해놔라는 조건으로 그걸 인허가를 해줘요. 근데 이제 이런 정비 기반 시설 공사를 거의 대부분 맨 마지막에 하는데 아파트 이제 주거 시설이 다 완성이 됐다고 하더라도 예. 이런 것들은 잘 안 만들어 늦게 만들고 진도가 좀 늦는 경우가 많아요. 왜 얼마 전에 저도 한번 전해드렸는데 둔촌주공 같은데 그 하청업체랑 싸우면서 아파트 주변에 도로를 공사를 안 해서 네. 제때 못 들어가 입주 승인 안 해줘 막 그러면서 난리 난 적이 있었잖아요. 네. 뭐 그런 식의 문제들이 많고 특히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거를 그 행정관청에서 소유권을 갖고 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말 티끌 하나 흠 없이 만들어서 갖고 와야지 이제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아.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한 8, 90%가 이 준공이 된 다음에 준공도 이제 아파트 부분에 준공이 있고 그 주변에 정비 기반 시설에 준공이 있거든요. 예. 이 두 개가 다 나야지 아. 전체 준공이라고 하는데 아. 그러니까 부분 준공만 나고 전체 준공이 안 나는 아주 대표적인 이유가 정비 기반 시설의 이제 진도가 늦어져서 아파트는 지어져서 난 아파트 들어갔는데 내부는 살기 괜찮은데 네. 밖에가 아직 완공이 안 외부에 됐어. 지을 공원이나 무슨 뭐나 이런 이른바 그 지자체가 오히려 더 관심이 있는 그런 것들이 제대로 공사가 안 끝나면 네. 그냥 도장 안 찍어줘. 계속 안 찍어주고 네, 버틴다. 도장 안 찍어주고.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네. 관심을 갖고 좀 이거 바꿀 거 없나 여쭤본 이유가요. 네. 그 저도 알아보니까 등기가 안 났어도 네. 거래도 할 수 있고 팔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소유자임을 확인할 다른 방법이 있으니까 네. 뭐 분양계약서도 있고 뭐 좀 불편은 하지만 네. 그 말은 음. 등기가 났어도 아무 문제 없다는 뜻인 거예요. 예를 들면 기반 시설 같은 거 잘 안 됐어. 음. 그래서 도장 안 찍어줬어. 네. 그렇더라도 서로 거래는 하잖아요. 등기는 안 났어도. 입주권이나 분양권 형태로 그죠? 거래하죠. 그렇다면 우리 네. 등기라고 하는 건 네. 우리 재산권을 등기소에서 확인해 주는 건데 어차피 화단 정리 안 돼 있어도 네. 서로 재산권 오가는 몇 억씩 주고받는 것도 가능한 이런 상황에서 네. 화단 정리는 안 돼 있지만 네. 어차피 가능한 재산권이니까 그냥 해주지. 그냥 등기 내주고 네. 화단 정리는 화단 정리대로 해서 뭐안 하면 과태료를 물린다든가 하면 되는 거지. 본인들이 관심 있는 썸띵이 잘 안 되고 있는 거를 신경 쓰다가 그러면 이거 끝까지 안 해? 니도 그럼 등기 안 내준다? 그러니까 괜히 엄한 소유권 가지고 흔들고 있는 거 아닌가.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등기가 안 났으면 네. 이건 어떻게 될지 모르니 너희들끼리 거래도 하지 말고 이 사람 소유가 안 될지도 모르니까 이 집에 전세도 들어가지 마. 라는 거라면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키고 기다리고 좀 빨리 좀 해주세요 해야지. 네. 근데 이거는 이거대로 지나가고 네. 등기가 안 나도 거래할 건 다 하고 전세 월세 다 받잖아요. 네. 이게 만약 이런 변수로 인해서 안 날 등기라면 저거 위험해서 어떻게 해요? 소유권 이전 어떻게 하고 전세를 어떻게 들어가요? 근데 이거와 무관하게 결국은 될 거니까 그 거래를 허용하고 우리는 한다면 결국은 100% 될 걸 왜 늦춰서 끝까지 안 해줘서 불편함을 만들고 늦추는 공익이 뭐냐는 거죠. 뭐 그건 이제 지자체 입장에서는 그거를 도장을 찍어주면 이 정비 기반 시설 제대로 안 해놓을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괴롭힌다는 뜻이네. 인질 잡았다는 거잖아요. 일종의 약간, 인질인 약간. 건데 근데 인질이 네. 잡혀야 인질이지. 네. 그거 없이도 거래도 어차피 하잖아요. 근데 인질아, 너 학교 근데 갔다 올 거니? 좀 학교 갔다 와. 불편한 게 예를 들면 없어. 근데 네. 이제 등기가 없어도 하긴 하죠. 다 예. 되죠. 근데 그 불편함이 있잖아요. 등기라는 제도의 일종의 우리는 그 법적으로 공신력이 보장되진 않지만 네. 우리 사회에서 공신력이 어느 정도 있잖아요. 실제로 뭐 좀 이따 잠깐 사례를 말씀드리겠지만 공덕자이 같은 경우에 등기가 10년 동안 안 나서 입주권 형태로 거래가 됐지만 예. 그 주변 아파트보다는 시세가 한 1억에서 2억 정도 낮았거든요. 등기 안 났다는 이유로. 네. 아하.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 등기에 대한 비용이 있는 거죠. 사람들의 마음에 약간 그렇죠. 불안함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등기가 없으면. 그렇죠. 거래는 하려면 할 수 그렇지. 있는데. 네. 아. 네. 그래. 그러니까 그게 네 이놈도 요거 좀 당해봐라. 네. 라고 요거를 빨리 다 마무리해. 라는 압박이 있긴 있는 거네요. 그러면. 뭐꼭 거래까지 할 수 있는데 네. 굳이 등기가 없다는 이유로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을 이유는 뭔가 싶어요. 그럼 무슨 불편함이 있을까요? 대출을 등기가 못 안 받습니다. 나면. 대출을 못 받습니다. 아, 대출을 못 받아요? 예, 은행권에서 큰 이제 거네. 큰 거네. 크네. 등기가 없으면 대출을 안 해주니까 아. 보통 전세 끼고 전세 세입자 끼고 거래를 하게 되니까 그럼 등기가 안 난 아파트는 네.
대출이 안 나와서 네. 그럼 생돈 내 돈이 없으면 입주도 못 하네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예. 미리 물 여쭤보니까 하나씩 하나씩. 예, 말씀드릴게요. 죄송합니다. 그 네. 입주할 때는 잔금 대출이란 집단 대출을 통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주할 때는 등기 없어도 등기가 없어도 입주할 때는 그게 일종의 이제 그룹으로 하는 그룹으로 이제 집은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나중에 등기가 나오면 바로 우리가 근저당권을 설정할게라는 조건으로 대출은 해줍니다. 그러니까 집단 그때 대출. 대출은 해주고 네. 나중에 나오면 이제 나중에 제3자가 이제 그 집을 살려고 들어갈 때는 대출 안 해준답니다. 왜요? 똑같은 거 똑같이 등기한 날 아파트고 똑같은 리스크인데 근데 그 집단 대출은 그건 이제 집단 대출은 이제 당시 어떤 상황 조합과 어떤 그 뭐라고 설명을 해드려야 되지? 그러니까 결국은 담보 대출일 텐데 담보는 일종의 신용 대출인 거죠. 집단 대출은 담보가 나중에 집이 등기가 되면 그걸 담보로 잡겠다고 하고 빌려주는 거니까. 기왕 리스크 건 거니 그거는 주는 거고. 네. 이야, 네 또 들어보겠습니다. 들어보죠. 예. 그리고 의외로 복잡하네. 그리고 이제 그 조합원 아까 말씀드린 거는 저거죠. 그 정비 기반 시설이 안 돼서 이제 문제가 많다는 거랑 네. 그다음에 이제 조합원들의 내분이나 소송도 변수가 되는데 네. 이 소유권을 두고 중대한 소송이 생기면 그게 이제 각 조합원들한테 다 영향을 미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전고시는 구청에서 도장을 찍어줘야 되는데 도장 안 찍어주는 거예요. 요게 제가 좀 정리를 해온 건데 예예. 요거 한번 보시죠. 그 공덕자이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아파트예요. 여기가 이제 보상금 갈등 때문에 2015년에 입주를 했는데 올해 등기를 냈어요. 10년 동안 등기가 안 난 거죠. 야, 저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겁니까? 뭐야 저렇게? 저것도 무슨 분쟁이 있는 모양이죠? 예, 여기는 뭔가 이제 공원- 여기 재개발한 데인데 예. 재개발하는 과정에서 현금 청산을 당한 사람이 한 10여 명 있었는데 예. 그분들이 우리 이제 땅을 제대로 수용을 안 이제 조합에서 그분들한테 당신들 이제 이거 조합원 분양 신청하든지 땅 팔고 나가든지 해라는 통지를 여러 번 보냈는데 이제 조합에서 여러 번 보냈다고 주장하고 이분들은 그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한 거예요. 예. 야, 니네가 우리 땅 뺏들어 가려면 절차를 제대로 진행해야 되는데 어느 날 뜬금없이 수용한다고 했더라. 그건 우리는 인정할 수 없어 하고 이제 소송을 했어요. 어. 그랬더니 이제 결국에 대법원까지 가서 대법원에서 이분들이 이긴 거예요. 예. 그러니까 토지 수용하는 것을 무효로 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거기서 이야. 이겨버린 거예요. 일부 니네가 절차 제대로 안 밟았어라고 했던 그럼- 옛 조합원들이 그럼 권리관계가 다시 따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막 권리관계가 뒤엉키면서 2017년에 그 무효로 하면서 대신 합의는 서로 그 금액에 대해서 어차피 땅은 갖고 갈 거니까 그 땅에 갖고 갈 때 갖고 갈 금액은 니네들이 합의를 해 이렇게 예. 합의가 안 된 거죠. 아. 그러니까 이게 25년까지 거의 10년을 끈 거예요. 세상에 네. 저런 경우도 저런 경우도 있군요. 있구나. 그런 경우도 그러니까 저런 있고. 경우는 가격이 떨어지면 한 10년이나 안 나왔으면 가격이 떨어지면 하지. 아무리 그래도. 그럼 어떻게 해결했대요 여기, 저거를? 여기 진짜 문제가 있나 그게 이제 보다. 조합이 이제 합의를 하다가 채 안 된 게 이제 3명이 마지막까지 남았는데 예.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 마포구청에서 중재를 해갖고 2명은 합의를 했고 네. 1명은 그냥 아직도 남아있어요? 수용 당했어요. 그러니까 수용 당했는데 이의 제기를 안 하면 그 이제 뭐 그냥 수용을 하는 절차가 진행되나 본데 예. 얼마에 수용했는지 가격이나 뭐 이런 거는 제가 뭐 밖으로 알려져 있지 않아서. 근데 아무튼 뭐 알겠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그때 처음에 뭐 열 몇 분이 뭐 200억 원인가 요구했다는 건 있어요. 10명이 200억 그럼 저거 1인당 20억이네. 저거는 그럼 2,000세대라도 한 세대당 1,000만 원은 내야 그 200억 원을 줄 수 있는 건데 네. 그럼 등기 안 난 아파트를 구매할 사람은 내가 조합원도 아니고 이거 일 진행될 때는 나는 아무런 영향력도 없었고 발언권도 없었던 나중에 선의에 취득한 사람이지만 네. 옛날 일 때문에 얽힌 것 때문에 네. 나도 같이 보상금을 줘야 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겠나요? 그 당연하죠. 조합원이 나중에 뭐 그게 그 보상금만 주는 게 아니고 이게 다 뭐 분담금으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거지 그러니까요.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요. 내가 조합원 입주권을 주고 들어갔으면 그 권리관계도 승계하는 거죠. 나중에 산 사람 입장에서. 그렇죠. 그러니 등기 안 난 아. 아파트를 할 때는 그 리스크가 있다는 걸 알고 그렇죠. 리스크가 근데 있는 거네. 그 왜 소송이 있다면 소송 규모가 얼마라든지 뭐 그런 예. 걸 알고 들어가면 뭐 본인들이 부담해야 될 리스크는 그래서 어느 싸게 정도. 거래될 수 있다는 거구나. 그러니까 조합원 분양분을 받으면 예를 들면 뭐 최악의 경우에 추가 분담금이 나올 수 있다는 걸 감안하고 들어가야죠. 그러네. 등기가 나왔을 때는 그런 일은 없고
등기가 나왔을 때는 그 조합원의 권리관계들이 완전히 명확해진 거니까 해- 뒤통수는 없고 그렇죠. 등기가 안 나온 상태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나중에 후불 청구되는 썸띵이 있을 수 있다. 그렇죠. 근데 야. 그게 꼭 뭐 등기 저기 소송에 관한 보상금이라기보다는 그걸 다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뭐 추가 분담금까지 해서 나올 수 있는 분담금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여기 헬리오시티가 유명한데 여기도 뭐 2018년에 입주를 했는데 한 3년 걸렸을 거예요. 21년에 입주했는데 등기 여기는 안 나와서 네, 등기가 안 나왔죠. 그때 조합 내부 갈등, 그러니까 뭐 분담금이 여기는 5층짜리 아파트인데 딱 내놨더니 분담금이 뭐 얼마 되돌려 받을 줄 알았는데 분담금이 나와갖고 뭐 조합 임원들 니네 뭘 어떻게 했느냐 뭐 하면서 그 관리처분 계획을 마무리를 못했어요. 이 관리처분 총회를 해서 관리처분 계획을 완료를 해야지 이제 준공도 이전 고시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안 나오면서 3년을 이걸 끌었어요. 근데 이게 좀 재밌는 게 여기 이제 일반 분양을 받으신 분들이 여기 들어가잖아요. 조합원이 아니신 분들이 헬리오시티에 들어갔는데 이분들이 우리 이전 고시가 늦게 나와서 우리 대출도 제대로 못 받고 재산권에 대해서 침해를 많이 받았다고 해갖고 조합 상대로 소송을 거셨어요. 예. 그래서 뭐 조합 거기 소송권 분들이 8억인가 9억 원 이렇게 돌려받으시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판례가 법원에서 입주한 다음에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는 어느 정도 이 이전 고시가 나오고 등기할 수 있는 기간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 기간까지 넘어서 이제 등기를 못 하게 되면 그 조합에 그거에 대한 책임을 물리는 그런 추세라고 합니다. 그럼 예를 들면 바깥에 무슨 화단을 지어주기로 하고 네. 버스 정류 앞에 네. 화단 지어줄게 네. 우리 아파트가 네. 제대로 안 지었어요. 네. 그런데 화단 짓는데 막 500억이 들어갔다고 쳐요. 그러면 등기는 안 난 상태야. 화단 안 지었으니까 구청이 등기 안 내주겠죠. 그렇죠. 그런데 등기 안 난 상태에서 거래를 했어요. 네. 그런데 화단 만들고 나니까 막 화단 밑에 막 안반 나오고 막 공룡 나오고 그래서 한 500억 들었다. 네. 그래서 분담금이 1억씩 내야 된다 그러면 네. 그 사람이 들어가서 1억 더 내야 된다는 뜻이구나. 그러네. 등기 난 거 확인했으면 분담하지 않아도 될 그 아파트가 네. 등기 안 난 상태에서 별일 없겠어? 라고 한 상태에서 매매 거래를 했으면 네. 나중에 산 사람이 그 화단 값 같이 물어야 된다는 뜻이군요. 네.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일이다. 근데 그 화단 파다 공룡 나올 수 있죠. 조합원 물건을 사는 분, 입주권을 산 분이면 그런 리스크가 말씀하신 대로 이론적으로 조합원 물건을 산 분은 그렇고 네. 일반 등기가 나왔다는 게 그런 의미군요, 그러니까. 분양권을 산 분은 그 책임에선 자유롭죠. 아니 저도 그러니까 등기가 나오기 전에도 네. 이미 거래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뭐 좀 불편해도 그래 거래가 나도 그래서 어, 거래가 거래가 되는데 뭘 위험하면 거래를 시키지 말든가 거래를 시킬 정도로 안 위험하면 등기를 내주든가 둘 중에 하나지. 거래는 거래대로 하면서 등기는 등기대로 안 나오는 건 이유가 아니 게다가 뭐냐. 등기가 무슨 법적인 그런 것도 없다면서요. 등기를 해도 내가 등기 믿고 샀는데 근데 사실은 이 사람 집주인이 아니야. 등기에는 써 있는데 난 이 사람 집주인인 줄 알았어요. 등기에 써 있어서 해도 그건 너의 잘못이지. 그건 미안하다. 뭐 어쩔 수 없어. 운이 안 좋지 네가. 그렇게 한다면 그게 등기라는 게 국가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등기부등본이 이제 공신력이 법원에서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죠. 그러니까 등기부하고 실제 사실이 다르면 그 실제 사실이 우선하는 거죠. 진짜로 그 맞는 권리. 등기부에 예를 들면 장순원이라고 써 있어서 난 네. 장순원한테 샀는데 네. 알고 보니 장순원이 아니고 가짜야. 네, 그러면 아이고 너 왜 속았니? 그렇죠. 소간니가 아니라 제가 듣긴 그런 거예요. I am sorry. 우리나라는 지금 막 전쟁도 있고 막 일제 시대도 있고 막 그래서 네. 이 땅 누구 땅인지에 대해서 처음엔 몰랐을 거 아니겠어요, 정부가. 옛날에 근데 이 땅 다 이제 신청하세요라고 하면 이 땅 내 땅입니다. 왜냐면 이 땅 문서도 여기 있고요. 뭐 그래서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겠어? 맞다니까 안승찬이라고 써줬는데 네, 알고 보니 안승찬이 그 땅 문서를 위조한 거다라고 네, 내가 주장하면서 네. 내가 뭐 이렇게 막 주장하면 그거는 그 등기가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 아니 제 들었던 그런 사례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거래를 했는데 남편이 죽었어. 그래서 와이프 명의로 돼 있었어. 그래서 그 와이프한테 집을 샀는데 그 와이프가 알고 보니까 살인을 한 거야 남편을. 그래서 남편을 살해하면 상속받을 권리가 사라지잖아요.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상속 순위에서 밀리죠. 상속 순위에서 사라지죠. 밀려요. 배제돼.
그럼 내가 살해한 경우면 그럼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했으면 아버지 재산이 100억이라도 아들은 못 못 물려받아요? 물려받아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아, 우리 아들한테 알려주시. 그런데 나중에 그게 들어와서 그럼 엄한 사람한테 받은 거잖아요. 근데 산 사람은 나는 분명히 이 여자의 이름을 보고 산 거예요. 그렇지. 내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음. 근데도 아니야, 넌 자격 없는 데서 산 거니까 I'm sorry. 하지만 어쩔 수 없어. 하고 이렇게 보상이 안 됐다는 거야. 야, 그럼 안 되지 그건. 안 돼. 그러면 안 돼.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의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국가가 보전을 안 해준다. 네. 보증을. 그 등기의 효력은 없지만 사실 일상 그건 이제 법원에 갔을 때 등기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발생하는 문제고 보통 1년에 한 20건 정도 된대요. 그런 사고들이. 근데 그거를 제외하고 보통 저희는 이제 등기 신뢰성을 그러면 안 믿잖아요. 돼. 예. 그리고 실제로 은행에서도 등기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대출을 해주고 안 해주고의 차이가 있고, 하여튼 뭐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하여튼 이 이전고시가 안 났던 그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에는 한 3년 정도는 그런 걸 갈등으로 했었고, 여기 DH 퍼스트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 원래 여기가 아까 말씀드린 그 정비 기반 시설 밉인데 뭐 하수 암거라 그래서 뭐 하수 처리 시설을 그 아파트에서 하기로 하고 이제 인가를 내줬는데 그걸 안 했다고 아직도 등기를 안 내주고 있어요. 아, 저것도 정비 기반 시설 네. 화단 문제 때문에. 네. 저거는 등기 안 된 상태에서 그럼 사고 판 사람이 네. 산 사람이 네. 나중에 저기에서 저것 때문에 돈 추가로 들면 그거는 네. 십시일반 낼 때 같이 내야 된다. 만약에 추가로 분담금이 커지면 내야죠. 그러니까 이 아파트가 등기 안 난 게 왜 안 났는지를 확인하고 사야 되겠네요. 그러네. 잘 알아보고 그러네. 사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예를 들면 이런 시설 기반 시설 같은 게 이제 원래 예산에 잡혀 있던 시설이고 돈이면 사실 뭐 큰 부담은 없을 텐데 네. 말씀하신 대로 화단 밑에 뭐 공룡알이 나올 붙어 거다. 나온다든지 이러면 사실은 아주 좀 크게 부담이 커질 수는 있겠죠. 네, 어쨌든 뭐든. 네. 알겠습니다. 네. 이야, 하여튼 그래서- 그래서 등기가 늦게 나오면 잘 고려해야 된다. 해야 된다. 이런저런 이유로 늦게 나오니까. 예. 등기 안 난 상태에서도 네. 사고 팔고 할 땐 그럼 심지어 등기부를 보고 사도 네. 그럼 뭘 봐야 돼요? 안 기자가 얘기했던 대로 그런 사고가 벌어지는데 어. 등기부에는 없는 사람이 진짜 내가 주인이요라고 하는 건 사는 사람은 뭘 믿고 사고 전세 들어가는 사람은 이게 집주인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러니까. 그 얘를 조금 나뉘는데 화면 잠깐만 보여주세요. 이게 공급 계약서인데요. 이게 등기가 안 난 경우에 이게 거의 집문서 노릇을 하는 문서입니다. 이게 내가 여기에 들어간다. 나 어디 아파트에. 자기 분양받은 사람 혹은 조합원 뭐 분양을 받던 일반 분양을 받던 분양받은 사람이 이름이 있고 이걸 만약에 분양권 형태로 입주권 형태로 팔았다 그러면 뒤에 이제 산 사람이 나오니까 이게 일종의 집문서 역할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조합원 물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합원 명부도 있을 거고 그 땅은 있잖아요. 땅은 남아 있으니까 이제 토지에 대한 권리는 있을 테니까 그 토지에 대한 권리 관계를 통해서 이제 이 사람이 그 집의 소유지인지 확인할 수 있다고 해요. 내가 저 신축 아파트 받는 사람인데 등기가 없어요. 네. 근데 난 저 사람 거 사고 싶어. 네. 그러면 그거 보고 내가 받기로 한 서류 있어요. 나 이 몇 호 받기로 했어. 네. 그리고 조합에 가서 그 사람 이름이 맞는지 또 확인해 봐야 된다. 네, 그렇죠. 공급 계약서 그 보통 분양 계약서 공급 계약서라고 그러는데. 저거는 칼라 복사 위조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누군가한테 불안하죠. 확인해야- 일단 기본적으로 등기가 있는 것보단 불안해요. 예. 불안한데 그 등기가 없음에도 이제 거래가 할 수 있는 건 이 공급서 원본인지 확인해야 되고 그러니까 1번 이것만 보면 불안하니까 어. 조합에 가서 이 분양받은 사람이 맞는지 아무개 이름이 있는지 예, 확인해 그다음에 주시죠. 토지 등기부 등본에 토지는 남아 있으니까 토지에 대한 권리는 남아 있으니까 그것도 확인해 보고 원래 이 사람 조합원이었다는 걸 확인하고. 예 그러니까. 그래서 뭐 한 2중 3중 정도의 알겠습니다. 안전장치를 거쳐야지 이제 매매가 됩니다. 예. 귀찮네. 그럼 전세할 때도 집주인이 그 사람인가는 같은 방식으로 그럼 비슷한 방식으로 해야 되죠. 근데 그러니까 약간 불안한 거죠. 등기가 없다는 게. 그래서 그게 이제 그 가격에 반영돼서 아까 말씀드린 공덕자위 같은 경우에는 뭐 1, 2억 원 정도 쌌다는 그렇게 되는 거죠. 가등기 뭐 이런 거라도 좀 해주면 안 되나? 어차피 등기도 뭐 확실하지도 않은데 뭐. 그러면 그거는 아까 말했던 대출은요. 대출은 어떻게 하면 된다고? 대출은 똑같아요. 뭐 전세 대출은 그냥 뭐 원활하게 되는 것 같고, 예. 그러니까 뭐 그 다른 뭐 그게 집주인이 뭐 선대출이나 이런 게 없으면 되는 것 같고, 매매할 때는 처음에 입주할 때 이제 조합원분이나 수분양자들은 아까 말씀드린 집단 대출로
대출을 받으니까. 잔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 뒤에 이제 사는 사람은 이 주택담보대출은 안 된다고. 날 돈이어야 된다. 그럼 생돈 아니면 세입자 제대로 끼고. 팔는 팔기가 거 어렵겠네. 어렵겠네. 그러니까 거래가 제한이 되겠죠.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지겠죠. 야, 이 등기 안 나오는 게 되게 문제구나. 그런데 보통 이렇게 조합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예. 6개월에서 그러니까 아주 큰 특이한 케이스가 아니면 보통 6개월에서 한 1년 사이에 등기가 나온다고 하고 예.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말씀드렸던 사례들은 뭐 2, 3년 알겠습니다. 늦으면 10년 정도 걸린 뭔가 거죠. 소송이나 사고가 있어서 그런 거면 시간이 걸리는 걸 이해했어요. 네. 근데 아무 일도 없는데 서류 검토하느라고 시간 걸리는 건 6개월에서 1년 너무 긴 것 같습니다. 그게 2주, 한 달. 6개월에서 1년은 뭔가가 있을 때 아무 일도 없으면. 아무 일도 없으면 빠르면 2달. 빠르면 2달? 네. 너무 길다 그것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동사무소 주민센터의 그 행정적인 절차가 뭐 1, 2주 등기소 가는데 1, 2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아니 근데 걸린다든가. 그러면 이참에 먼저 좋아요. 할 수는 없네 그래도. 등기를 완전히 효력이 있게 만들어주면 안 돼요? 아예 이참에? 그러니까 등기가 좀 늦더라도 그러니까 네. 제가 오늘 들으면서 든 생각은 네. 좋아. 그러니까 뭔가 확인하려고 등기가 늦어지는 것 같아. 뭐 네. 권리관계를 좀 깔끔하게 하고 등기라는 걸 올려줘야 되겠니? 하는 것 때문에 늦어지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불편을 감수하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기가 완벽하지 않다면서. 네. 그러면 늦게 할 거면 완벽하게라도 해주든지 등기에 국가가 올렸으면 야 이거는 그냥 믿고 거래하면 돼. 그냥 땡이야 이제.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등기를 할 때 형식주의 심사라 그래서 그냥 그 형식만 맞추면 오케이 도장 찍어주잖아요. 말씀하신 걸 하려면 이 등기가 사실 실체와 부합하는지 일일이 다 점검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등기 공무원들이 엄청 늘어나야 되고 그런 시설도 아니, 그런 프로세스도 갖춰야 되고 하니까. 등기가 사실인지 점검하려고 해도 점검이 안 돼요. 이게 얘가 청부살인이었다는 게 나중에 밝혀진 건데 그 전에 등기 공무원들 200만이 돌아다닌다고 해서 그걸 어떻게 압니까? 모르는데 다만 이거는 이런 거죠. 나는 10억 주고 이 아파트 샀는데 이분이 청부살인 관계가 있어서 그 권리가 없는데 그 10억을 받아서 써버리고 돌아가셨네? 내지 이민 가셨네? 그럼 10억이 붕 뜬 거잖아요 지금. 돈으로 해결하면 된다고요. 돈으로. 결국은 죄송합니다. 권리가 없는 분한테 사셨으니까 이 아파트는 토해내셔야 돼요. 선의의 취득자지만 그러나 10억 주고 사셨고 그동안 이자가 이렇게 쌓였을 테니까 저희가 10억 7천만 원은 드릴게요. 누가? 그걸 누군가가 주면 해결되는 거잖아요. 안 돼, 나는 이 103호에 꼭 살고 싶어. 라고 하면 분쟁이지만 그렇지. 돈만 주면 되잖아요. 그걸 누가 주냐는 거지. 그 돈을 주는 보험이 있어요. 부동산 건원보험이라고. 그걸 누가 드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는 분들은 가입해요. 사는 사람이? 이런 우리나라에도-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 그건 가입하는데 말씀하셨듯이 그런 사고가 가물에 콩 닫듯이 난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보험료가 사고가 얼마나 나는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3억에 한 50만 원 정도 한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아마 그게 그러면 비싼 보험료일 거예요. 이런 일이 굉장히 자주 벌어지면 보험료도 비싸겠지만 1년에 몇 건 안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국가가 예비비로 해놨다가 이런 식으로 너 10억 7천만 원 손해 봤어 이것 때문에 그럼 이제 보상을 해줘야지 그거를. 국가의 등기 시스템에 정확성까지 기할 수는 없고 뒤에서 무슨 일 벌어졌는지 어차피 국가도 모르고 등기관도 모르니까. 그러나 등기를 믿고 확인하고 의무를 다한 국민이 금전적 피해를 봤다면 네가 보험 들어놨어야지. 라고까지는 하면 안 된다. 해외는 다 해준다고 하던데. 하면 안 된다. 그거는 해외는 그래서 그건 어떻게 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해줘야지. 그 보험을 국가가 해줘라. 영국 같은 경우에는 아마 국가에서 그걸 보상해주는 시스템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미국은 건원보험을 되게 활성화돼 있다고 해요. 그건 근데 국가에서 해주는 건 아니고 개인적으로 아마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 더 하면 취득록세 받아서 뭐 합니까? 전 세계에서 제일 비싼 취득세 받으면서. 그러니까 취득세 살 때는 네 거라고 해놓고 나중에는 내 게 아니야? 그럼 취득세 다시 돌려줄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취득세 받는 곳에서 부동산 건원보험을 네. 가입을 시키든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리스크를 지든 그 말이 합리적인 것 해줘라. 같아. 그걸 다 확인하려면 비용이 너무 드니까 사고 난 것만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만 갖추면 효율적인 것 같네요. 그럴 것 같습니다.
권원보험이다. 권원보험. 권원보험 취득세로 해라 2%의 주장이었습니다. 다주택자한테는 8%씩 받고 12%도 받으면서 어쨌든 다주택자한테 거둔 걸로 살아. 알겠습니다. 네. 해줘라 그건. 네. 네. 장소원 기자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